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3주기였던 어제 목포 신안과 진도 팽목항에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엔 미수습자 수색이 본격화됩니다.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호남에서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전일빌딩 총탄 흔적과 탄환 발굴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공개됩니다. 금호타이어의 새 주인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이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인 어제 세월호를 품고 있는 목포 신항에도 진도 팽목항에도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 규명 모두의 바람은 한결같았습니다. 김양우 기자입니다. 노란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304명의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추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팽목항에서 방파제까지 걸으며 3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추모객들. 분향소에 들려 헌화를 하고 추모 편지를 작성해 하늘나라 우체통에 넣기도 합니다. 되게 많이 슬프다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하면서 인양은 됐지만 진실이 인양이 안 된 거잖아요. 빨리 진실이 인양이 돼서 모든 사건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미수습자 가족들은 3년 동안 도움을 준 진도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9명의 가족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 미수습자 9명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학생들도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기억식을 준비했습니다. 모두들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를 다짐했습니다. 세월호가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미수습자 가족분들 뵙고 막 노래 듣고 하니까 되게 너무 슬프고 눈물 나고 그랬어요. 추모객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노란 리본들. 세월호는 무트로 인양됐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 인양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세월호 선체로 드나들 가설 계단인 워킹타워가 설치됐고 수색 방식도 막바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 옆에 26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옆으로 놓은 채 22m, 아파트 구층 높이에 이르는 선체 상부에 작업자들이 진입하고 내부 물품을 반출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선체 우형 가운데 접근이 가능한 곳에는 통로형 발판과 안전 난간 설치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선체 수색은 수직으로 진입하는 방식과 선수와 선미 좌연 아래쪽을 통해 진입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과 중점 수색 장소가 오는 18일쯤 결정되면 19일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단도 이번 주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서 그런 국민적인 연망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한편 세월호 침몰해역 수중 수색에서는 별다른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때이른 더위를 식혀주는 반가운 비 소식인데요. 다만 봄비치고는 꽤 양이 많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10에서 5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3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고 내일 오후에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어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4도로 초여름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비로 인해서 낮 기온은 18도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흐린 날씨 때문에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거의 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서 당분간 밤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16.1도, 장성 14.6도로 아침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적 어제보다 10도가량 크게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과 구례가 18도, 보성 17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사회는 세월호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진실의 인양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광장은 부패한 밀실의 권력을 몰아내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넉 달간 연인원 1,600만 명의 외침은 평화적이고 절제됐지만 뜨거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국민. 세월호는 모두가 익숙하되 잊고 지냈던 단어들의 참 의미를 찾는 길,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수처럼 던져진 고립과 공격의 언어들은 왜 생명이 돈보다 고귀한지를, 공동체란 어떤 건지를 새삼 일깨웠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이제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꼭 기억을 하고. 누더기가 된 채 3년 만에 육지에 오른 세월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아라. 대립과 분열의 장막을 거둬라. 아직도 찾지 못한 9명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진실을 인양할 수 있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근심 걱정은 접어두고 찾는 것만 생각을 한 거야. 내 동생하고 조카를 찾는 것만 생각을 한 거야. 슬픈 항해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세월호의 물음에 이제 남은 우리들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일빌딩 총탄 흔적과 탄환 발굴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공개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레 전일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일빌딩 10층 천장에서 탄환이 발굴됐는지 여부와 함께 총탄 흔적 조사 등 그동안 진행된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헬기 사고 의혹에 대한 종합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마을과 직장 등 공동체가 기획하고 마련한 기념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5.18 민중항쟁 37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촛불로 있는 5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라는 올해 행사 주제에 맞춰 시민공모 기념행사를 수행할 16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평화나비 네트워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경북 성주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등 각 지역의 사회적 현안과 5월 정신을 결합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권 주자들은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호남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과연 호남의 민심은 누가 가져갈지 진검승부에 막이 올랐습니다. 호남의 몰표가 이번 대선에선 없을 것으로 일찌감치 예견된 가운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사활을 건 일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두를 위협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 선대위에 중량급 인사들을 전진 배치시키고 호남에서 승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두 차례 민주개혁 정부의 적통 세력이라는 점과 준비된 수권 능력을 강조하며 대세론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겨야 그때부터 승리가 옵니다. 제가 서울하고 광주, 세종을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국민의당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메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키며 대역전극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 세력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패권 세력으로 몰며 안 후보를 부각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정당의 후보 안철수 후보가 또 타당 후보에 비해서 능력이나 자질이나 면에서 뒤떨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 계파 패권으로부터도 자유스러운 사람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문 후보는 당내 경선 상대였던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 이탈을 막는 게 발등의 불입니다. 안 후보는 보수층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개혁 성향이 강한 호남의 표도 단속해야 합니다. 안 후보는 오늘 오후 광주를 방문해 민생 현장을 돌고 거리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문 후보는 내일 저녁 광주에 도착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와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공식 선거운동 전날인 어제 광주에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정숙 씨는 어제 곡성성당 부활 대축일 미사와 광주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광주 유림회관 어르신들을 만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김미경 교수도 광주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지지층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후보들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텐데요. 앞으로의 대선 전망 공진성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면은 여전히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들어가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예, 큰 틀에서는 양강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의 추격세가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스윙 보터들과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관망세로 돌아선 듯합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열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희망 고문이 이어질 듯해 보입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승부를 가르는 변수는 뭐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제 얼핏 보도된 바 있듯이 그 사드 배치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 변화가 살짝 엿보였습니다. 이렇게 이 국내에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크게 발생할 경우에 약간 표심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정치 상황에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정당들이 중도 수렴하는 현상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정책상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가지고 어느 후보가 더 나에게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후보자의 일관성이라든지 또는 태도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어떤 성향이나 발언 등이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대 선거와 달리 호남에서도 표가 나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번 총선 결과 때문에도 이미 표가 어느 정도 갈릴 것은 예상됐지만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양강을 형성하는 이런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가 갈리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 유동적인 표가 많이 늘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투표일 직전에야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에게 표가 쏠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과거와 같이 90% 이상의 득표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이나 이념 대결 구도보다는 세대 대결 구도가 좀 뚜렷해 보이는데요. 이런 구도가 후보들의 선거 운동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동안 한국 정치 고질병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왔던 지역 구도가 약해진 측면은 반가운 일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 간의 투표 성향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세대 간의 균열이냐 아니면 어떤 대립 양상이 아닐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것이 세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성향이나 이념적 지향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력 후보들도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50대 이상의 유권자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는 사람들은 그쪽 유권자들에게 좀 더 어필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관건은 투표율이 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20, 30대가 전통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20, 30대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 그쪽에서 많은 표를 얻고 있는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4차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TV 토론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직까지 이 표를 결정하지 못한 많은 유권자들에게는 유일하게 자신의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 이제 TV 토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약간은 의심하는 지지를 확정하고 싶어 하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TV 토론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늘어난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호 타이어의 새 주인이 오늘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닷새 전에 컨소시엄 허용 등에 대해 오늘까지 통보해달라는 최종 공문을 산업은행에 발송했습니다. 또 오늘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절차에 따라 더블스타와 매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금호 타이어의 경영권은 사실상 더블스타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2부는 광주 학생 인권조례 성적 지향 조항이 무효라며 한 시민이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시켰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모든 학생은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은 학생 인권조례 중 성적 지향 조항이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에 반한다며 무효를 주장했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쯤 화순군 능주면의 한 돼지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1,200마리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3억 원가량의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돈사 내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잘려나간 소나무가 100만 그루에 이를 정도인데요. 벌목된 소나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처리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청도군 매전면의 한 야산입니다. 수십 년 된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밑둥치만 남겨진 채 잘려나갔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벌목으로 매전면의 일부 야산은 벌거숭이로 변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잘려나간 소나무와 잣나무는 청도에서만 4천여 그루, 예천과 봉화, 울진, 울릉, 청송 등 재선충 청정지역 5개 군을 빼고 경북에서 잘려나간 소나무가 100만 그루에 육박합니다. 감염된 나무뿐만 아니라 주변 나무까지 제거하는 적극적 벌목 방식이 도입되면서 제거목 양이 늘어난 겁니다. 추가 방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저희 지상 방제를 통해서 이제 솔수염 하늘소를 이제 잡는 그런 지상 방제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도 경북 면적의 30%나 되는 60만 헥타르에 이릅니다. 이처럼 방제해야 할 소나무가 많다 보니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훈증 방식에서 파쇄 방식으로 방제 작업이 바뀌면서 처리 기한을 넘기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산림청 지침에 따르면 매개충의 우화 시기를 고려해 지난달 말까지 방제 작업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파쇄기가 부족해 아직도 방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쇄율을 현재 48%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파쇄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확산되는 피해 면적을 줄이기에는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산불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 산불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산림청은 봄철 입상계획 증가와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감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소각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은 중독 사고와 발암물질 배출, 풍형전청의 기름 유출 사고 등 환경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광주시가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환경사고 대책본부를 편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공직자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생된 환경사고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담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넥센과의 주말 3연전을 쓸어 담으며 신나는 5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기아는 1대5로 뒤진 6회 최용우와 안치홍, 김민식의 안타로 석점을 뽑은 뒤 7회 안치홍의 2타점 좌전 적시타로 6대5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기아는 8회 버나디나의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더 뽑은 뒤 9회 넥센의 추격을 뿌리치며 7대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아는 이로써 5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시즌 초반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해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광주는 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K리그 6라운드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광주는 개막전 승리 이후 3무 2패에 그치며 9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광주는 오는 23일 경북 상주 원정에서 상무를 상대로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올해 광주 세계 김치축제는 봄, 가을로 나눠 4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광주시는 그동안에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축제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봄에 1차례, 가을에 3차례 등 모두 4차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5월 말에 열리는 봄축제는 우리 집 새김치 담는 날을 부제로 열고 가을에는 본축제와 김장 대전 등의 형식으로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내란 목적 살인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지 20주년을 맞아 오늘 국회에서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5.18 기념재단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공동 개최하는 학술대회에는 안병욱 전 과거사정리위원장과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해 두 전직 대통령에 내려진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진단합니다.